지나간 뒤에도 동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일어 바닷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 영동에코 발전본부가 연료인 우드 펠릿을 수입하면서 운송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 민통선 안에서 야생 멧돼지 총기 포획이 실시되는데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내년 4.15 총선에서 도내 선거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선거구 획정위가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동해상에는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구경하기에는 좋아 보여도 상당히 위험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훈 기자가 오늘 첫 소식 보도합니다. 어른 키를 훌쩍 넘는 파도가 밀려옵니다.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을 강타한 날 새벽 30대 미국인 한 명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바다 위 경비정에서 백사장 위에서 수색 작업이 실시됐지만 아직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4일 밤 11시쯤 강릉 경포해변에서는 5살 아이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다가 숨졌습니다. 태풍 미탁이 지나간 뒤로 동해상에는 최고 6m의 높은 파도가 일면서 폭풍 해일특보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태풍이 지나간 뒤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온대 저기압으로 바뀌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중심부에는 강한 바람을 갖고 있어 높은 물결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5년 8월 태풍 고니가 지나간 후 삼척시 원더급 월천리에는 높이 8m에 달하는 대형 너울성 파도가 들이닥쳐 주택과 시설물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는 가급적 바다 가까이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더라도 너울로 인해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높은 파도는 지속되므로 방파제, 해안도로 등 월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동해 중부 전 해상에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안가나 방파제 주변에 너울성 파도가 넘어오는 곳이 있겠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한국남동발전이 연료 운송비를 횡령했고 특정 항에 유리하게 경제성 연구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남동발전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용철 기자입니다. 한국남동발전 영동에코발전본부는 올 상반기에 우드 펠릿 92,000톤을 수입하면서 운송비로 121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우드 펠릿 저장고가 가득 차 컨테이너와 창고를 초과 사용하면서 지난해보다 4배 많은 45억 원을 초과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사에 줄 돈 1억 2천만 원이 중간에 사라졌다며 이철규 의원이 남동발전에 횡령 배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남동발전에 이 근무하는 이 물류 책임자들은 이런 식으로 부도덕한 범죄 행위를 자행하고도 뉘우치거나 뭐를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은폐하고 조작하려고 합니까? 이에 대해 남동발전은 관련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저희들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고려회원의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은 또 중장기 우드 펠릿 조달을 위한 항만별 물류 경제성 검토를 수행하면서 남동발전이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해안과 포항 영일신항을 비교하면서 남동발전 출신 인사가 대표로 있는 포항 영일신항에 유리한 방향으로 용역 결과를 바꾸고 철도공사의 인터뷰도 조작했다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마음대로 남동발전의 임직원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그런 국가 사업을 마음대로 좋아주지 않은 이런 행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거. 남동발전은 이에 대해 경제성 용역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철규 의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지난 4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 동해안 시군의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의 3분의 1가량이 정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이 속초, 고성, 강릉, 동해시에 설치한 산불 감시 CCTV 35대 가운데 12대는 저화질에
영상 송출기와 전력 등이 불안정해 교체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강릉은 총 11대 가운데 8대, 속초는 5대 가운데 넉 대가 비정상이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올해 전국에서 산불 무인 카메라 39대가 교체됐지만 동해안 지역은 한 대도 교체되지 않았다며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통선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잇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되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통선 내 멧돼지 총기 포획 등 야생 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나선 건데요.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철원의 한 민통선 초소, 군인들이 오가는 차량마다 구석구석 소독 작업을 합니다. 지난 주말 이곳에서 불과 10km 떨어진 민통선 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민통선 안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야생 멧돼지는 모두 5마리. 정부는 야생 멧돼지를 막기 위해 긴급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돼지열병 폐사체가 나온 철원과 연천 지역에 멧돼지 이동을 막는 철책을 설치합니다. 또 철원과 화천에는 포획용 덫을 설치하고 춘천과 양구, 인제, 고성을 경계 지역으로 설정해 신고 없이 총기 포획을 하도록 했습니다. 도내 접경 지자체와 군 당국은 앞으로 사흘에 걸쳐 이곳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멧돼지 사살 작전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 접경 지자체들은 오는 17일까지 주민들의 민통선 출입을 막고 두타연 등 민통선 내 관광지도 통제합니다. 금요일까지 민통선 이북 지역에 대한 출입이 금지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야생 멧돼지에 대한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환경부가 야생 멧돼지를 통한 전파 가능성을 낮게 봐 접경 지역 안 멧돼지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이런 질병이 우리 농가에 올까봐 위험 요인 중에 하나라는데 멧돼지도 그걸 좀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금 해주셨으면. 전국 14곳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지만 강원 지역에서는 아직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 농가나 도축장과 연관된 도내 역학 농가도 14곳으로 줄어든 상황. 야생 멧돼지를 통한 전파를 막는 것이 방역의 최우선순위가 됐습니다. 울타리를 한 번 더 재점검하시고 또 야생동물 기피제도 뿌려놓으시고 아무튼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만이 이 ASF를 막는 길입니다. 10월과 11월은 야생 멧돼지 번식철로 멧돼지의 민가 출몰이 잦은 시기. 멧돼지 접촉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선거구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선거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지만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4월 15일 21대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6개월. 하지만 아직 선거구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넘어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들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납니다. 이 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인구 하한선 15만 명을 넘지 못하는 속초, 고성, 양양 지역구가 도내 다른 지역구에 편입되며 도내 국회의원 의석이 한 자리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992년 14대 총선 당시 14석이었던 도내 지역구 의석은 15대 총선에서 13석, 16대 총선 9석, 18대 총선에서 8석으로 줄었습니다. 인구를 절대 기준으로 삼는 선거구 획정 방식 때문입니다. 인구수만 가지고 강원도를 자른다면 얼마나 강원도가 지역 대표성을 갖게 될까를 좀 의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은 농어촌의 경우 인구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결정하게 되면 몇 개 시군이 모이는 공용 선거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 대응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인구 격차로 인한 표의 등가성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특히 농어촌과 지방에 특별 선거구를 만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19대 총선에서 세종시가 인구 하한에 미달했지만 특별 선거구 형태로 운영됐다는 겁니다. 지역성, 지역 대표성 보완이 필요한 농어촌 지방 선거구를 농어촌 지방 특별 선거구로 지정해서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자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 지역구 획정을 앞두고 강원 민심을 듣겠다며 온 선거구 획정위원들은 강원 민심을 반영해 보겠다고 했지만 스스로 한계도 인정했습니다. 법을 개정하고 또 국회에 들어가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또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입법화가 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보틀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총선을 6개월 앞둔 지금 선거구조차 정해지지 않은 깜깜이 선거도 문제지만 지역구 의석 8석 중 또 몇 석을 잃어야 할지 모르는 강원 도민의 걱정은 더 큰 문제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태풍 미탁으로 인한 삼척 지역 재산 피해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삼척시에 따르면 태풍 피해에 대한 정밀 조사가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피해액이 공공시설 242억 원, 사유시설 27억 원 등 269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주택 669동이 피해를 입었고 1,2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아직도 160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그동안 연인원 16,000여 명이 수해복구에 참여해 대부분의 응급복구는 마쳤고 피해가 심한 해안마을도 90% 이상 진척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활동 중인 국회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소형 목선이 지난 6월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으로 들어온 사건과 관련해 오늘 현장 점검 활동을 벌였습니다. 안규백 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원들은 해군 1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해상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동해안 군항으로 이동해 북한 목선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국방위원들은 이어서 육군 23사단을 방문해 동해안 경계 상황과 작전 태세를 청취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해양경찰이 내일부터 속초 앞바다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국제성 해양 상황에 대한 공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내일부터 나흘간 속초 앞바다에서 러시아 국경수비부와 인명구조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연해주 사령부 소속 2695톤급 경비함정을 파견하며 동해해경청에서는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헬기 등을 동원합니다. 제3회 정선사과축제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정선군 임계면 임계 사통팔달 시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사과 따기 체험을 비롯해 사과 빨리 먹기, 빨리 쪼개기, 사과잼, 주스 만들기 등 정선 사과를 맛보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정선 사과와 농특산물 판매장이 운영됩니다. 정선 사과는 해발 500m 이상의 고랭지 산간 지역에서 재배돼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와 식감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학능력시험전 마지막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내일 치러집니다. 이번 평가는 11월 14일 치러지는 수능시험을 한 달 앞두고 실시되는 마지막 학력평가로 도내에서는 91개 학교 13,000여 명의 고3 재학생이 응시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2번의 모의평가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여부를 가늠해 보았다면 이번 학력평가에서는 학습 완성도 점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도내 주택사업 경기 악화가 장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에 따르면 도내 10월 전망은 61.9로 지난달보다 20.8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선 100보다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45로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정부가 지방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강원도와 충북 등지의 주택사업 경기가 악화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의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강원관광재단이 설립됩니다.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은 오늘 강원관광재단 설립을 위해 출연금 납부, 공무원 파견, 공동 마케팅 등의 협조를 약속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운영 재원은 강원도와 시군 고정 출연금, 정부 공모 사업 등을 통해 150억 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올 하반기 도의회와 행안부 협의를 거쳐 내년 7월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환자가 해마다 50명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2015년 이후 7건의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로 268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의원은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의무가 있다며 위생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양양 남대천에 추진되는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내수면 생명자원센터는 4억 4천만 원을 들여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산란장 조성 사업의 적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사업은 197억 원을 들여 양양 남대천 일대에 연어 자연산란장과 생태연구동, 연어박물관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오는 2025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국내에 반입되는 러시아산 킹크랩의 시세가 크게 떨어져 평소의 절반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형성된 러시아산 킹크랩의 수입 가격은 킬로그램당 30에서 35달러로 지난 7월 킬로그램당 5, 60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현지의 킹크랩 조업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최대 소비국인 중국이 경기 둔화 등으로 수입 물량을 줄이면서 국내 반입량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